안녕하세요. 밤입니다. 오늘 하려는 얘기는요, 제가 어제 올렸던 노래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제가 몇 년간의 노력 끝에 지금까지 왔어요. 옛날에는 이제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았고 하니까 뭐 지금이 좋다는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목소리적인 특징을 살릴 수가 없었어.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나도 이제 이 가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가창을 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창을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알아? 그 감정이 안 살아서 그래요. 결국에는 그런 거잖아요. 사실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누군가에게 강제로 주입하고 호소하는 거거든요. 음악이란 문화가 그래요. 응? 문화란 게 그래. 내가 음악의 본질을 깨닫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내가 낼 수 있는 목소리의 영향이 더 확실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연습한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야. 테크닉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지 그게. 근데 결국에는 음악의 본질을 내가 깨닫고 음악을 할 때가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사랑 노래를 잘 안 하려고 해요. 하기 싫어하기도 하고. 제가 말했지만 저는 자유연애 사상을 굉장히 좋은 사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그게 해당이 안 되더라도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해. 뭐 내가 아무리 어릴 적부터 이제 인생을 고찰하면서 이제 또래들, 결국에는 내가 주로 만나고 사귀어야 되는 사람은 사실 또래들인데, 또래들과 어떤 뭔가 미묘한 거리가 생겼을지라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을 할 수 없더라도 나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내가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건 싫죠, 솔직히. 왜냐면 내가 거기에 공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있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그거 올렸을 때 그거 이제 주말에 녹음했다고 제가 써놨죠. 주말에 녹음했어요. 근데 이제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이제 막 울어요, 진짜. 근데 우는데 보통 울면 노래를 못하죠. 아니, 노래가 나와지질 않아 대부분. 근데 이거는 노랫말이 나와지더라고. 신기하더라고. 내가 이 노랫말을 오히려 뼛속까지 공감하는구나, 의외로. 그 노랫말은 동성동본을 금원했던 대한민국 민법 제809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동성동본 결혼이 됩니다. 옛날에 안 됐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70년대 말에 그 동성동본 결혼에 반대를 받던 이제 20대 두 젊은 남자 여자가 호텔에서 투신을 했어. 그때 이후로 한시법을 3번을 제정을 했어요. 1년씩. 응? 그러면서 이제 그쪽 정치권에서도 이제 폐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특정 집단의 반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폐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헌법재판소까지 갔고, 그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는데, 헌법불합치를 받으면 몇 년 내에 그것을 수정한 조항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그 법이 위헌이 된 거예요, 최종적으로. 헌법불합치 상태에서 그 법이 이제 보완되지 못하면 위헌이 됩니다. 그럼 위헌이 되면 그 조항은 효력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법무부의 발의로 민법 제809조가 새로 이제 정해졌죠. 새로 정해진 거라고 봐야죠. 왜냐면 그 기존 조항 자체가 아예 위헌을 받은 거니까, 결국에는.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느낀 게요, 제 생각에 어떤 확신을 심어준 거지. 사실은 동성동본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도 자유연애 사상의 연장선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사실 뭐 별 생각 없이 누군가 만나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하게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겪고. 동성동본 결혼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피와 땀을 흘려서 얻은 자유였던 거지. 그렇게 보니까요, 자유연애와 그리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달리 보이는 거야. 내가 노래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런 거에 관한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불러보니까 알겠더라고. 아, 이게 되게 아름답고 숭고한 거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깨닫게 되더라고. 그래서 막 엉엉 울었죠. 근데 이제 울어도 또 노래가 나와요. 그거 이제 제가 녹음해 놓은 것들은 다 무는 상태로 녹음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너무 극적이더라고. 어떻게 보면 사실 나는 기교를 몰라요. 기교란 걸 나는 몰라. 그냥 나는 이제 내가 느낌 가는 대로 노래를 해요. 그렇게밖에 할 줄 모르니까. 근데 그 내가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내가 뭔가 그걸 부르는 그 단 몇 분 안 되는 행위로 내가 몇 발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실감케 하더라고. 그래서 기분이 솔직히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내가 또 몇 발 나아가는 순간이 오는구나. 내가 겪지 못했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내가 내 현실에 있어서 내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아름답고 숭고하다는 걸 내가 스스로 깨달은 거야. 사실 내 나이 때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깨닫고 있지만 나는 몰랐지. 나는 몰랐어요. 근데 그때 깨닫고 나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사실 뭐 그래서 이제 제목을 셀프 힐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도 있지만 나는 이제 그런 거를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기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기도 하고 이제 실제로도 그렇게 배워가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가끔 있어. 근데 그날에 내가 녹음을 하면서 그거를 깨달은 거지, 스스로. 그래서 사실 그 노래를 그렇게 어떤 여러 가지 좀 팀이 있었어요. 음정이 잠깐 안 맞을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도 내가 그대로 올렸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를 깨달은 그 순간을 난 남기고 싶더라고. 내가 어떤 노래를 한 느낌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느낌으로 부르려고 하잖아. 절대 못 불러요.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사실 내가 뭐 얼마나 살지도 모르겠고 내가 이대로 뭐 죽을 수도 있죠. 뭐 당장에 오늘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가 내 스스로 어떤 거를 깨달았던 이 날을, 그리고 이 날의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싶어서 이제 올리게 됐던 거고요. 큰 깨달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힐링했다고 이제 말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사실 제가 지금껏 올린 이야기 중에 가장 긍정적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의 한 부분이거든요. 사람을 사귄다는 게 한 부분이야. 나는 그 부분을 오랫동안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달음으로써 어떤 내가 전환할 계기를 마련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했다는 거에 나는 큰 의미를 둡니다. 오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